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0세 현직 내과 노인과 전문의 박문수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많은 분들을 진료해 왔죠.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계단 오를 때 좀 더 힘들거나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으시죠? 저도 가끔 그런 날이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요즘 다리에 힘이 없어요. 걷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살이 빠진 것 같은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근감소증은 말 그대로 근육이 줄어드는 건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 엔진입니다. 당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심지어 면역력과도 관련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그땐 몸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운동은 열심히 하세요. 헬스장도 가시고 걷기도 하시고 근력 운동도 하시는데 정작 올바른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그냥 단백질만 섭취한다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단백질을 섭취해서 근감소증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만 하면 그건 말 그대로 재료 없는 공사예요. 벽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듯 단백질 없이 근육은 절대 못 만듭니다. 제가 진료 중에도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이 근육을 만들지 않습니다. 운동은 자극, 식사는 재료, 수면은 회복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죽어가는 근육을 살리는 진짜 핵심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근육을 살리고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식사법.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먼저 환자분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67세 여성 환자분이셨어요. 보통 체형에 아주 조용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죠. 들어오시자마자 약간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좀 이상해요. 전엔 마트 다녀오면 집안일 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장 보고 나면 그날 하루는 그냥 소파에 누워 있어야 해요. 좀 더 자세히 여쭤봤죠. 밥은 잘 드시냐고, 운동은 하시냐고. 밥은 그냥 대충 챙기신대요. 살찌면 안 되니까 저녁은 거의 안 드시고 아침엔 토스트 하나, 점심은 간단한 김밥이나 국수 같은 거. 운동은 한다고 하셨어요. 집 근처 공원 매일 30분씩 걷는다면서요.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를 했습니다. 체중은 54kg, 아주 정상. 근데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하체 근육량이 기준 이하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골격근 지수도 낮고 단백질 섭취 지표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몸무게는 괜찮지만 지금 근육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걷고 나면 더 피곤하고 장을 보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겁니다. 그분 순간 멍하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그냥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근육이 빠지고 있는 거였네요. 두 번째 환자분의 사례도 살펴볼까요? 72세 남성분이고 전직 체육교사셨대요. 똑바로 앉아서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데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아직도 아침에 1시간씩 산책합니다. 예전엔 10층도 계단으로 오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3층만 올라가도 헉헉거려요. 이상하죠?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몸이 따라오질 않는다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그럼 하루에 단백질은 얼마나 드세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글쎄요. 아침은 미숫가루 마시고 점심은 국에 밥 말아 먹고 저녁은 김치찌개 정도. 고기나 달걀, 두부, 유제품 이런 건 거의 없으셨어요.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근육을 만들 재료는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제가 단백질 중요성을 설명드리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운동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군요. 평생 몸만 움직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세 번째 환자분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69세 여성분. TV 보면서 연예인 식단 따라 하신다던 분이셨어요. 한 끼에 닭가슴살 2덩어리, 브로콜리, 물. 그게 끝이래요. 근육 키우려면 단백질 먹으라고 해서요. 닭 가슴살만 먹어요. 밥은 안 먹어요. 그런데 계속 피로하고 머리도 띵하고 힘도 안 나고 왜일까요? 단백질만 먹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그 단백질은 흡수가 안 되고 몸은 그걸 에너지로 써버리기 때문에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육이 회복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구마, 현미밥, 통밀빵 같은 좋은 탄수화물을 꼭 같이 드시라고 했더니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고구마 반 개 더 먹은 것뿐인데요. 이상하게 식후에 덜 피곤하고 운동할 때 더 힘이 나요. 진짜 그 차이였나 봐요. 이제 마지막 환자분의 사례도 들어볼까요? 70대 어르신 한 분. 밤에 자주 다리에 쥐 나고 잠을 설친다고 하셨어요. 자려고 누우면 종아리가 당기고요. 가끔은 허벅지 근육이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분 저녁을 거의 안 드셨어요.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리고 밤엔 빈속으로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전 저지방 우유 한 잔이나 플레인 요거트 반 컵 정도만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천히 흡수되는 카세인 단백질이 근육 회복에 정말 좋거든요. 2주 후에 오셔서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쥐 나는 게 사라졌어요? 이상하게 다리가 덜 저려요. 그리고 새벽에 덜 깨요. 진짜 그 우유 한 잔 때문이에요? 정확히는 그 한 잔이 밤새 근육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환자분들 사례 들으시니 어떠셨어요? 이거 나도 이러고 있는데? 이러는 분 없으신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죽어가는 근육도 살리는 진짜 핵심만 3가지 알려드릴게요. 근육을 살리고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식사법.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백질은 언제 먹느냐가 생명입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운동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안에 단백질을 드셔야 그게 진짜 근육으로 쓰입니다. 운동 끝나고 2~3시간 뒤에 드시잖아요? 그럼 그 단백질은 근육으로 안 가고 그냥 에너지로 쓰이거나 지방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식사를 예로 들면 계란 2개 두유 한 잔이나 닭가슴살 고구마도 좋고요. 단백질 쉐이크 한 잔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하냐고요? 체중 1kg당 1.2g에서 1.6g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면 하루에 단백질을 72에서 96g 정도 먹는 게 좋아요. 이걸 3끼로 나눠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백질만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후엔 닭가슴살만 드세요. 근데 이게 오히려 근육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탄수화물이 있어야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먹었는데 몸이 지금은 에너지가 부족해 하면 그 단백질을 그냥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근육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미밥, 달걀, 고구마, 닭가슴살, 통밀빵, 두부구이 이런 식으로요. 무조건 단백질만이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과 짝지어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에 먹는 단백질은 근육의 보약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특히 근육도 이때 회복돼요. 그런데 밤새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근육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오히려 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흡수되는 단백질, 즉 카세인 단백질을 잠자기 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인 그릭 요거트 한 컵, 저지방 우유 한 잔. 단 요거트나 우유는 무설탕 제품이거나 당분 함량이 아주 낮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가볍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밤새도록 근육을 지켜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실제 식단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침에는 삶은 계란 2개, 현미밥 반 공기, 나물. 점심에는 두부조림, 잡곡밥, 나물 무침. 간식으로는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 조금. 운동 후에는 단백질 쉐이크. 저녁에는 닭가슴살, 고구마, 샐러드. 잠들기 전에는 저지방 우유 한 잔. 이렇게만 하루 드셔도 근육이 좋아할 만한 식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복잡하지 않아요. 운동 후 30분 이내 단백질, 탄수화물 같이. 자기 전 단백질로 근육 회복. 이거 3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살아납니다. 운동만 하지 마시고 잘 드시고 잘 쉬는 것, 그게 근육 건강이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근육은 식단과 생활 습관까지 함께 잡아야 근감소증 예방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운동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나 작은 생수병을 들고 팔을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자극을 받아 활성화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휴식과 수면입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쉬는 동안에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은 꼭 숙면을 취하셔야 해요. 또 하나,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도 제 기능을 못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자주 조금씩 나눠 마시는 습관 꼭 들이세요. 이 3가지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 수분 섭취, 이 식단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근육은 분명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지 힘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오늘부터 근육을 위해 한 숟갈 더 챙겨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근육은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진짜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고 잘 쉬면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운동만 하신다고요? 안 됩니다. 운동은 시작일 뿐이고 식사와 수면이 완성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근육은 당신의 활력이고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근육을 위한 식사 시작해 보시죠. 저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